여러분, 그리고 이 GV70이 대형 승용이 들어가네요. 대형 승용. Picture perfect on the surface. All these illusions that we worship. I see the walls coming down. I hope someday we'll build them up on solid ground. Consequences go unnoticed, like the weight that's on our shoulders, pulling us down, but we don't know it. Or maybe we do, but just like the truth, we never show it. We don't need more money, 'cause money ain't the problem, baby. What are we becom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맨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V70 2.2 디젤 차량인데요. 먼저 시승 출발하기 전에 카시트랑 스마트폰 거치대랑 설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그 쿠페 스타일의 그런 C필러를 가지고 있는데 천장 종고가 그렇게 낮지를 않네요. 편해요. 이 카시트 설치하고 내리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 타켓으로 많이 살 것 같은 이런 차들은 무엇보다 이 카시트 설치 같은 게 편하고, 이 카시트에 애기를 이제 넣고 태우고 내리고가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일단은 생각보다 이 루프라인이 쿠페식으로 빠졌는데도 낮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 거치대가 거치할 만한 자리가 요 송풍구 이쪽 거울은 좀 너무 멀고요. 나갈 만한 데가 이 컵홀더용 거치대밖에 없네요. 컵홀더용 거치대로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컵홀더용 거치대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묵직하네요. 컵홀더를 멀리 있는 것보단 가까이 있는 걸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가 은근히 운전석에서 멀어요. 앞에 있는 게. 자, 스마트폰 거치하고 그럼 시승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승 출발 전에 위드라이브 켜고, 포인트 위드라이브 켜고 켜고 출발할게요. 이 위드라이브는 운전만 하면은 포인트를 줘서 나중에 포인트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종합운동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킷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었나?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에코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터레인 모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터레인 모드는 지금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에코 모드로 먼저 출발해 볼게요. 제네시스 2.2 디젤의 경우에는 저는 G70 2.2 디젤만 타보고, 예전에 G80이나 뭐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GV80에는 3.0 디젤이죠.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르고, 근데 지금 2.2 디젤 같은 경우 G70보다 확실히 조용해진 건 느껴집니다. G70은 정말 디젤이구나가 타면 그 외부에서 시동 걸려 있을 때부터도 그게 느껴지는데, 이 모델이 디젤이구나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들진 않습니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을 때부터도 디젤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 정숙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엄청나게 잘 나가네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나갑니다, 차.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잠깐 차에서 내려서 GV70의 내외관을 가감없이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And just a kid growing up in a small town, all I ever really needed was my crew around. In sweatpants, no fear on the t-shirt. Basic kids, but we always had a chauffeur. I found my ride or die for life, but it wasn't enough. 고객의 입장으로서 제가 이 GV70을 살려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가감 없이. 자, 일단
제네시스만의 파라메트릭, 그리고 G 매트릭스,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 이런 디자인적 요소들이 곳곳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이제 크레스트 그릴보다는 요 GV70만의 요 범퍼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보닛의 요 라인, 보닛이 범퍼와 헤드라이트를 덮었죠. 요거는 뭐 단차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자동차 기술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차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디젤의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예, 4기통 디젤 치고는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제가 지금 6기통 디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소리는 정말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디젤 소리예요. 네,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이 위쪽에도 그렇고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아래쪽 그릴에도 탑재가 되었는데, 아래쪽은 이제 스포츠처럼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은 크롬, 아래쪽은 블랙. 그리고 위쪽의 크롬도 지금 그냥 크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얼핏 보시면 이게 블랙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방패 문양의 이 크레스트 그릴의 이 마지막 요 라인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여기도 반영이,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마저도 다 되게 신경을 쓴 거죠,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아래쪽도 다 크롬, 그리고 이 좌측으로도 범퍼에, 그러니까 몰딩으로 처리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도색 또는 바디 컬러 또는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도 다 이렇게 구멍이 다 뚫려 있고요. 스포츠와 다른 점은, 스포츠는 요 그릴망이 이렇게 커요. 네, 여기 전까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점점 갈수록 현대자동차가 스포츠 모델과 노멀 모델의 그런 구분을 아주 명확히 하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점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측면에는 이 제네시스의 두 줄 라인이 여기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작게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은 무려 21인치예요, 여러분. 21인치. 그리고 이 휠의 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냥 실버도 아니고 섀도우 크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카본 스타일의 휠캡이 내장되어 있고, 네, 브레이크는 조금 고성능 브레이크가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 아마 그 브레이크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스포츠 모델에도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GV70은 어느 정도 달리기 성능에도 좀 치중을 한 모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쉐입이 낮아요, 여러분. GV80보다 한 이만큼은 낮아 보이는 그런 체감입니다. 그래서 제 키보다, 전체적인 높이가 제 키보다 낮아요. 169, 컨디션 좋을 땐 171인데 오늘은 컨디션 좀 좋아서 171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저보다 낮습니다. 높이가. 일단 저 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타고 내리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 고스트 도어 볼까요? 고스트 도어는 요급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내릴 때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높이입니다. 여성분들 타겟으로 했을 때 저 정도의 키면은 아기를 태우고 내리기에 굉장히 편리한, 딱 안성맞춤인 그런 높이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네시스 GV70의 디자인을 얘기할 때 이 C필러 디자인과 이 리어 휀다, C필러와 이 리어 휀다 쪽 디자인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쿠페스럽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실내가 굉장히 좁을 것 같고 헤드룸도 낮을 것 같다고 예상은 되는데요. 실내 좀 이따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고, 저는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만 차는 무엇보다 이 헤드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좋지만, 이런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 조금 해치더라도, 뒤쪽이 조금 높더라도 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 어떨지 한번 보고요. 자, 뒤쪽에 타이어도 255, 40, 21로 앞쪽과 똑같은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어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와, 리어 디자인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프론트는 기존의 GV80과 거의 다른 점이 없다 그러면 리어는 정말 환상적. 지금까지 디자인 중에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디자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하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이 측면에서부터 오는 이런 캐릭터 라인이랑 이런 면들이 똥적임을 연출하거나
뭐 그런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크게 없었는데 이 C필러에서부터 요런 디자인, 요 크롬이 요렇게 내려가는 거, 크롬이 요렇게 내려가는 디자인부터 요 C필러의 크롬 라인이 요렇게 내려가는 거, 그리고 이 휀더, 리어 휀더가 엄청나게 넓어져요 갑자기. 여러분, 와, 이 포르쉐 엉덩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휀더 아닙니까? 야, 제가 현대차에서 바랐던 점이 이런 휀더거든요. 프론트도 보세요. 프론트도 휀더가 약간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리어 휀더는 진짜 엄청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캐빈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휀더가 없었어요 현대차에. 와, 이 빵빵한 휀더를 보세요 여러분. 이 리어 휀더, 와, 진짜 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요 디자인, 그러니까 요 디자인을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잘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 약간 입체감이 조금 못 느껴질 수도 있는데, 리어에서 딱 봤을 때, 뒤에서 내가 신호 대기하면서 딱 봤는데, 와, 휀더가 무슨 포르쉐 저리 가라 휀더죠. 그리고 깜빡이는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기존의 깜빡이 여기 두 줄 라인이었는데 아래쪽으로 들어갔어요. 요 점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가 절감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넣는 것보다 두 줄로, 한 줄로 넣는 게 더 싸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쪽으로는 이제 리플렉터가 들어갔고요. 예, 어떤 기능이 없는 그냥 리플렉터입니다. 반사. 그리고 아래쪽으로 후진등이고요. 그리고 디젤 2.2 디젤 모델에는 머플러가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아쉬워요. 머플러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나만, 조수석 쪽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에요. 예, 굉장히. 왜냐면 우리가 디젤 차를 탄다 그래서 스포티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디젤을 탄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난 GV70을 사고 싶은데 약간 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경제적 유지비도 생각을 해서 샀는데, 유지비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디젤을 샀어. 그런데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이제 스포티성이 없다면 그거 너무 좀 아쉬운 점들이에요. 그래서 디젤 모델에도 머플러를 뭐 네모라든지, 그러니까 2.5 터보에는 사각 머플러에 세로형이 들어가고, 스포츠 모델에는 원형의 동그란 머플러가 두 개 들어가는데, 스포츠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젤의 그 사각 머플러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디퓨저로 라인도, 머플러가 들어올 라인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머플러 없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머플러랑 리어 깜빡이 아래쪽에 있는 거랑 그런 점들 빼고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디자인에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망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렁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로스터처럼. 일단 트렁크 높이 괜찮습니다. 높이가 제 여기 한 요정도 높이입니다. 요정도. 표현할 수 없는 요정도 높이. 그래서 요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짐을 싣고 내리기에는 충분한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카페트 같은 이런 것도 깔려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시트 다 접을 수 있고, 트렁크가 생각보다 저는 코나 정도로 트렁크 공간을 생각했는데 투싼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이쪽에 그물망과 시거잭이 있습니다. 등도 이렇게 LED인데 여기에도 다 G 매트릭스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단차가 없어서 손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렁크 러기지 여기 위쪽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히든 공간이 또 있습니다. 히든 공간에 이런 우산 같은 것들 히든 공간에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 러기지 너트 빼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요 안쪽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러기지 너트 빼면은 요거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트렁크는 되어 있고요. 예, 한번 2열을 저어 볼게요. 오, 거의 완벽 플랫인데요? 오, 거의 완벽한 플랫에 가깝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오, 차박 가능. 오, 차박 가능. 코나보다 확실히 넓고요. 투싼보다 살짝 좁은 정도입니다. 앉기에는 조금 요거 높이가 좀 부족한데, 이쪽으로 가서는 조금 뭐 앉을 수 있어요. 이쪽 이 썬루프를 좀 빼면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썬루프 옵션을 안 해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그 플랫함과 공간이라면 현대차에서 정말 팰리세이드 다음으로 이 플랫이 완벽하게 되는 차량이 GV70인 것 같아요. 저거 차박 정말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휠이 굉장히 크고 휠하우스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두 명은 충분히 차박을 가능합니다. 야, 칭찬. 자, 그럼 트렁크 닫고, 트렁크의 높이도 굉장히 낮아서 짐 싣고 내리기 편하고요. 후방 카메라가 같이 내려오네 여기서. GV80 같은 거는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자동으로 접히고 펼쳐지고 했는데, GV70은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리클라이닝은 요 정도 각도로 됩니다. 리클라이닝 각도는 굉장히 이 헤드레스트가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 타면 탈수록 놀라운 게 이 레그룸이 넓어. 레그룸이 넓고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 주먹이 하나, 둘, 셋, 3개 정도고, 발 공간, 아래 공간 충분하고요. 야, 진짜 왜 그러지? 이거 왜 이렇게 넓지? 왜 이렇게 넓게 잘 만든 거예요? 수동이지만 이렇게 햇빛 가리개 있습니다. 예, 2열을 위한 공조기와 통풍 시트까지, 역시 야,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열선과 공조기 다 있고, 220V 단자도 있고, USB 충전 단자도 아래쪽에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요, 여러분. 앰비언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쪽까지 이렇게 다 신경 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앰비언트 들어옵니다. 네, 여기 컵홀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받쳐줘서 여기도 지금 앰비언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앰비언트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뒤쪽도 동일하게 앰비언트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진하진 않고요. 앞쪽도 그렇게 진하진 않습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암레스트 앰비언트, 이 발 공간에 앰비언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카시트 설치하는 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카시트에서 아기를 태우고 내린다고 가정할 때 허리를 어느 정도 굽혀야 되는지 제 키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여성분들 키가 크시죠? 평균은 제 키보다 조금 작지만 제 키 정도로 볼 수 있고, 요렇게 해서 요 정도 허리 숙입니다. 요 정도 애기 이렇게 해서, 또 벨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트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뒤쪽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하기가 불편한데, 벨트가 여기 이렇게 딸랑딸랑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고정하는 핀셋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벨트 색깔도 와인 컬러와 약간 느낌 맞춰서 했는데, 아기가 탔을 때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빠 이 등을 차지 않을 정도로 이런 공간이 공간이 너무 넓어. 공간이 너무 놀라운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도어 먼저 보여드리면, 이 도어 트림이 이게 어떤 소재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또 처음 시도하는 그런 되게 이상해. 이상한데 고급스럽습니다. 이상한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뜯어야 되는구나. 되게 고급스럽다. 이런 버튼들도 다 고급스럽고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우퍼도 있네요. 계기판의 종류를 좀 바꿀 수가 있나? 계기판은 그 GV80처럼 그런 3D 계기판이 되어 있고요. 이걸 입체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주유 상태에서 822km. 이래서 우리가 디젤을 타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스타트 버튼,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 버튼이 바로 그 우리 지문 인식 버튼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 GV70부터 이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발렛 파킹 모드라든지 내가 키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이 지문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패시아의 요 공조기랑 요 디자인은 그 항공기의 그 날개를 형상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터치예요. 터치인데 햅틱 반응도 와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진짜 고급스러워. 고급의 끝이야, 끝. 버튼들의 질감도 너무 좋고요. 와, 진짜 고급스럽다. 화면이 진짜 큽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폰 프로 맥스인데, 여러분, 프로 맥스의 가로로 한 두
두 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컵홀더는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오토홀드도 있고 터렛 모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터렛 모드 눌러볼까요? 그래서 샌드 모드도 GV80 때보다 이 터렛 모드가 조금 더 그 세분화, 좀 더 그 디테일해졌고요. 스노우, 머드, 샌드.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스포츠, 커스텀, 에코. 그냥 고급의 끝판왕이 된 것 같아요. 고급의 끝판왕. 실내에서는 요 디자인들이 지금 센터페시아랑 GV80과 똑같았더라면 조금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프론트 느낌처럼 실내가 GV80하고 완벽하게도 달라졌어요. 여기 구성은 또 비슷하지만 이 센터페시아가 완벽하게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팔걸이도 굉장히 편리하게 위치, 두꺼워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실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송풍구가 거의 잘 안 보여요. 너무 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룸밀러로 우리 아기가 뭐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자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입니다. 항속 중일 때는 정말 더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 GV80 3.0 디젤처럼 디젤만큼 조용하진 않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제 6기통 디젤 오너라 이 4기통 디젤이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타보셔도 이 요철 지날 때 이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충격이 조금은 있는데, 그 충격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운전자의 엉덩이로 전달되는 그 충격이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19인치나 뭐 20인치도 크긴 크죠.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19인치 정도만 타더라도 19인치로 휠을 바꾸면 그 느낌은 완벽히 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GV80도 22인치보다 20인치 휠 끼면 승차감 정말 좋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 승차감이 안 좋진 않고 요철 지날 때만 GV80보다는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요철 지날 때만 조금 그런 충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잠실 철교를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잠실 철교 이 노면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이 도로 이음새도 많고. 근데 크게 저에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크게 없습니다. 제네시스 카페이가 생체 인식 기능이랑 다 더해져서 이제 주유소, 주차장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스타벅스에서도 사용이 되면 좋겠지만 스타벅스는 결제 시스템이 연동이 굉장히 힘든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제네시스 카페이 사용이 좀 불가능한 점은 좀 아쉽고요. 대신에 이제 스타벅스 갈 때 좀 유용한 점 하나 알려드리면, 이 위드라이브 어플에서 잠깐 주행 종료하고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은 이렇게 포인트를 줘요, 여러분. 포인트 주죠. 여기서 26,000점이나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 포인트 사용 누르면 스타벅스 있습니다. 뭐 할리스 커피빈, 폴바셋, 엔젤리너스, 뭐 투썸, 파스구치, 탐탐 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도 다 있고, 뭐 빕스부터 본죽, 베스킨, 뭐 피자헛, 도너츠도 던킨부터 뭐 다 있습니다. 롯데시나 메가박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스타벅스 갈 거니까 스타벅스 누르고, 여기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인트 모은 걸로 사 먹으면 됩니다. 아침 안 먹었으니까 자바치 프라푸치노 톨 먹겠습니다. 그래서 18,300포인트인데 상품 교환하기, 제가 아까 26,000점 있었으니까 요거로 상품 교환하기 하고 확인, 문자가 띡 왔어요. 상품권이 이렇게. 이걸로 스타벅스 자바치 프라푸치노 톨 한번 시켜볼게요. 스타벅스 92점입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이 스타벅스 자주 오는데, 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나 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그런 드라이브스루가 이 통로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데서 휠 긁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도 이 GV70의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실내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GV70이 그런 면에서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아이 픽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자바치 프라푸치노 톨 사이즈입니다. 네. 자바치 좀 많이 잘게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좀 주세요. 몇 번 추가해드릴까요? 네, 4번 주세요. 총 4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도 되네. 네? 사업자.
예, 370. 여러분 이거 위드라이브 어플 적립으로 예, 위드라이브 어플로 적립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받았는데 이걸로 현금영수증까지 되면은 완전 일석이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받은 걸로 현금영수증까지 내가 세금 처리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현금영수증이 되는지는 몰랐네. 저같이 드립니다, 고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짜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연비를 조금 생각하지 않고 달리면 요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G70보다는 G70 2.2 디젤보다는 연비가 좋은 체감이 오고요. 이번에 이제 좀 스포츠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 스포츠 모드 바꾸면서 버킷 조여 오고요. 약간의 액티브 사운드도 가미가 됩니다. 2.2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폭발력이 느껴져요, 차에서. 파워트레인의 제원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토크가 한 45토크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토크가 무슨 60토크 정도 되는 체감입니다. 21인치 휠이에요. 심지어 21인치 휠에도 휠 마력까지 거의 동일하게 그만큼 다 나오는 체감이에요. 차량의 이제 마력과 토크를 얘기할 때는 이제 휠 마력은 조금 그보다 떨어지고 휠이 커질수록 조금 더 떨어지겠죠. 이제 아마 기본이 19인치나 20인치일 텐데 그 정도 휠 사이즈에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그런 마력과 토크가 나오죠, 분명. 모든 차들이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리 달립니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휠이 그만큼 이제 이 구름성이 더 좋아지고, 물론 휠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작을수록 좋죠. 근데 지금 이 21인치를 끼고 있는데도 토크 체감이 무슨 60토크 그 이상의 토크 체감이 와요. 지금 말이 되나 지금 이게? 2.2 디젤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소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타는 느낌은 좀 똑같아요. 왜냐면 GV80보다 차가 작아졌으니까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적은 토크와 마력으로도 그만큼의 체감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3.0 들어갔으면 마칸처럼 날아다녔겠죠. 마칸처럼. 오, 잘 나가. 오, 와우. 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해서 약간 이런 출발해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잘 나가는 건 있는데, 어디서 좀 아쉽냐면 한 40km 정도 이제 올라간 뒤에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쭉 밀고 나가는 게 역시 배기량의 한계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팔기통 사운드도 나고요. 이렇게 되는 팔기통의 사운드도 약간 들리고, 디젤이 이렇게까지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가파른 언덕에서도 와, 차가 가볍기 때문에 전혀 뭐 힘이 딸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뭐 조용하면서도, 조용한 거는 조용한 건데 조용한 거보다 더 그 체감이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디젤 엔진의 진동이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연비 주행했을 때는 11, 12km 나오고, 그러니까 연비 주행도 아니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평상시 주행했을 때 11, 12. 연비 주행하면은 한 15km, 16km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고속 주행을 막 스포츠 주행을 지금 해도 7km 연비가 나오네요. 7km. 이 정도면 디젤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껏 주행을 연비가 7km 나온다 그러면 정말 스포츠 주행을 하고도 연비가 이렇게 7km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존 G70 디젤 보면 G70임에도 연비 주행해도 8, 9가 나왔거든요. 엔진이 바뀌면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승을 통해서 느껴진 점은, 첫 번째는 디젤임에도 그 진동이 아예 없다. 정말 가솔린만큼 아예 없어요. 물론 새 차기도 하지만 진동 아예 없습니다. 두 번째, 연비 굉장히 우수해져서 가솔린 엔진보다는 시끄럽지만 실내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외부에서만 디젤 엔진의 그 소음이 조금 들릴 뿐이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2.5 터보나 3.5 터보 살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2.5 터보나 3.5
3.5 터보 살 여유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GV80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GV70 2.2 디자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icture perfect on the surface. Oh, these illusions that we worship. I see the walls coming down. I hope someday we'll build them up on solid ground. Consequences go unnoticed, like the weight that's on our shoulders, pulling us down, but we don't know it. Or maybe we do, but just like the truth, we never show it. We don't